왜 우리는 잘해줄수록 존중받지 못할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 분명 나는 최선을 다했고 상대를 배려했으며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사람이 어느새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부탁하던 목소리가 지시하는 말투로 변한다.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더 잘해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무너진다. 문제는 당신의 친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말이 경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존중을 오해한다. 존중이 호감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상대에게 잘해주면, 배려하면, 희생하면 존중받을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잘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된다. 편한 사람은 언제든 부를 수 있고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으며 실수해도 화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준다. 이 확신이 쌓이면 존중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는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해줘도 상대는 그것을 당신의 성격으로 받아들일 뿐 당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당신이 말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깨지지 않는다. 존중은 친절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중은 경계에서 나온다. 경계란 상대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선이고 그 선은 행동이 아니라 말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말의 범위를 보고 당신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한다. 당신이 괜찮아요라고 말하면 상대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도 괜찮다고 학습한다. 당신이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면 상대는 당신에게 맡기면 된다고 안심한다. 당신이 아니에요, 괜히 그러세요라고 말하면 상대는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당신의 위치는 조금씩 아래로 내려간다. 당신은 부탁을 받을 때 바로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는가? 싫어도 웃으면서 넘기고 있지 않은가? 왜 당신만 항상 이해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문제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구조다. 잘해주는 사람의 말에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으면 상대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계속 시도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한계를 테스트한다. 이건 악의가 아니라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당신이 매번 수락하고 매번 이해하고 매번 양보하면 상대는 당신에게 한계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 한계가 없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 한계가 없는 사람은 이용당한다.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기준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의 말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수락하지 않는다.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거나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라고 시간을 만든다. 이 짧은 멈춤이 관계에 긴장을 만든다. 긴장은 상대로 하여금 부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인식이 존중의 시작이 된다. 그들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요즘 힘들어서요, 사정이 있어서요, 같은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대신 이번엔 어렵습니다라고 기준을 말한다. 감정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만 기준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들은 문장을 짧게 끝낸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번엔 어렵습니다로 끝낸다. 설명하는 순간 주도권은 넘어간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설명이 많을수록 설득력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설명은 상대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요즘 힘들어서요라고 하면 상대는 나도 힘들어라고 맞받을 수 있다. 시간이 없어서요라고 하면 금방 끝나는데라고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만 하면 상대는 반박할 지점을 찾지 못한다. 이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명확해서다.
명확한 말은 상대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 혼란이 없으면 갈등도 줄어든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안다. 그들은 말을 짧게 끝내는 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명료하게 만든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관계에서 힘의 균형은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힘의 균형은 누가 더 명확하게 말했는가로 결정된다. 많이 해준 사람이 관계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먼저 제시한 사람이 관계를 주도한다. 당신이 아무리 밤을 새워 도와줘도 주말을 반납해서 일해줘도 상대가 다음에도 부탁할게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괜찮아요라고 답하는 순간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반대로 당신이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도 이번엔 어렵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 관계의 위치는 달라진다. 이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말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말은 성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기준을 드러낸다. 부드럽게 거절해도 거절은 거절이고 강하게 수락해도 수락은 수락이다. 중요한 건 톤이 아니라 내용이다. 정말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워요라고 부드럽게 말해도 기준은 전달된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강하게 말해도 기준은 무너진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서 존중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기준을 말하지 않아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다.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다. 말의 구조를 바꾸면 된다. 말을 바꾸면 관계의 온도가 즉시 달라진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심리의 작동 방식이다. 상대는 당신의 말이 바뀌는 순간 당신을 다시 계산한다. 이 사람이 변했네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라고 판단한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다. 평생 괜찮아요라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놀란다. 하지만 그 놀람은 금방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의 균형이 자리 잡는다. 당신은 여전히 도울 수 있고 여전히 친절할 수 있다. 다만 그 친절이 당연함으로 전락하지 않을 뿐이다. 차이는 여기에 있다. 존중받는 친절과 이용당하는 친절 사이의 차이는 말의 구조에 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말은 존재한다. 이번엔 어렵습니다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는 상대를 거부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단지 당신의 기준을 알릴 뿐이다. 기준을 아는 사람은 그 기준을 존중한다. 기준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침범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준이 명확하면 갈등은 오히려 줄어든다. 애매하게 수락했다가 나중에 불평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거절하는 게 관계를 덜 손상시킨다. 이게 역설이다. 명확한 거절이 관계를 지킨다. 잘해주는 삶은 안전하지 않다. 잘해주는 삶은 당신을 소진시키고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을 외롭게 만든다. 왜냐하면 잘해주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기 때문이다. 모두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챙기지 않는다. 반대로 명확하게 말하는 삶은 안전하다. 명확하게 말하는 삶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관계의 균형을 만들며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걸러낸다. 당신이 기준을 보였을 때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당신이 기준을 보였을 때 남는 사람이 진짜 관계를 원했던 사람이다. 말을 바꾸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계속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만만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며 존중받는 사람으로 이동할 것인가. 이 선택은 성격을 바꾸라는 게 아니다. 단지 말의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부탁을 들어줄 때도 즉시 수락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라. 거절할 때 감정을 설명하지 말고 기준만 말해라. 변명하지 말고 단정하게 끝내라.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은 여전히 친절할 수 있고 여전히 따뜻할 수 있다. 다만 그 친절과 따뜻함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뿐이다. 존중은 잘해줘서 받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해서 얻는 것이다.